용감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이유 없이 마구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도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다리다가요. 폭행을 한 다음에 염산을 뿌렸죠. 가서 그냥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한 묻지마 범죄부터 네, 행위 금지. 남자 기자들이 밝히는 은밀한 이야기. 녹화를 정말 며칠 앞둔 상황에서 오직 특별 기자회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연예계 비하인드까지. 개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 과연 오늘의 기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남국장 남입니다. 탁국장입니다. 특별 기자회견의 주인공 기자님들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제작진을 졸랐습니다. 왜 우리 팀에게는 뉴페이스 안 주느냐 계속 얘기한 끝에 드디어 오늘 저희 팀의 뉴페이스 두 분이 오셨습니다. 계절을 앞서가는 그분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아직 겨울이 되려면 조금 있어야 되지만 미리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스포츠조선 연예부의 우리 김겨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예계 비하인드 사건 전문, 시대를 앞서가는 트렌디한 기사, 연예부 대표 미녀 김겨울 기자. 이름이 본명이시죠? 네. 겨울에 태어나셨어요? 예.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겨울이라고 지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개그맨 중에 누구 닮았다는 사람 있죠? 김미려 씨. 김미려 씨. 그래 닮았어요. 어째 익숙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의사이면서 기자이십니다. 가정의학 전문 겸 의학 전문 기자인 신재원 기자님이 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원히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저자, 가정의학 전문의 겸 의학 전문 신재원 기자. 우리 옆에 계신 신재원 기자님은 군대 이후로 차렷 처음 하시는 거죠, 이제? 앉아서 차렷 편하게 하셔야 돼요. 예능 출연은 처음이라 그쵸?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는 아까 복도에서 뵀을 때 이윤석 선배님이 오셨나요? 어떻게 앉으면 오늘 내내 편하시냐면요. 그 노련한 우리 방송 출연 많이 한 뒷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뒷줄 한번 보세요. 여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방송에 이골한 분들만 이렇게 앉아있으시죠.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분들 계시죠? 네. 우리 연예 기자다 네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리 씨가. 우리 주리 씨. 네, 반갑습니다. 정말 주리 씨 스타일 멋지기로 소문난 곽현아 씨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있는데 왜 모델이야? 하고 봤더니 정주리 씨더라고요. 그 디테일. 정준 씨, 네. 몸매는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데 왜 관상은 안 바뀌어요? 저 좀 속상한 게 이게 막혀 있어서 너무 속상하네요. 뒤시 한번 잠깐만. 정말 한번 나오세요. 너무 스타일 멋져서 잠깐만 좀. 걸음걸이 왜 그래요? 왜 그래? 와! 와! 화보는 나중에 찍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어요. 야, 그런가 하면 우리 수민 씨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봐요, 저 나야가라 파마. 그래요. 누구세요? 이승우. 저기 얘들아 미안한데 저기 니네 셋이서 지금 상황극 하는 거 방송 안 나온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서우정 기자님은 오늘 저기 전체적인 패션이 되게 부잣집 우량아 같아요. 턱바지를 이렇게 금색 턱바지를 하고 있고. 턱바지를 제가 워낙 여기 이제 출연하신 여기자분들이나 여성 연예인 패널분들한테 관심이 많아 침 흘리다 보니까 이렇게 턱바지를 하나 해주는 이제는 막 그런 말 쓰다 자, 용감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주제 토크 배틀 시작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대낮에 길 가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의 표출. 이른바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묻지마 범죄에 떨고 있다.
김 씨는 이후 달아나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길 가던 남녀 2명에게 흉기를 의정부역에서는 전동차를 기다리던 시민 8명이 30대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언제 어디서 공격당할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 칼부림은 그치지 않습니다. 난데없는 파손. 그리고 무차별 폭행. 여직원을 향해 내리칩니다. 택시에서 내렸어도 다시 문을 열어 운전사를 발로 차는 등 한 사람의 생을 무참히 짓밟는 가장 처참한 범죄. 조금만 움직여도 막 생살이 찢어지는 느낌이 막 나가지고 사람이 보는 게 무섭고 도대체 그들은 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 사건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낱낱이 밝혀낸다. 자, 지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이 말이 너무 무섭네요. 대한민국은 지금 묻지마 범죄에 떨고 있다. 야, 이게 얼마 전에 여의도 칼부림 사건 기억하시죠? 오, 깜짝 놀랐어요. 생생하게 그 CCTV로 잡혔고 경악을 좀 금치 못했습니다. 걸어가는 남녀 뒤를 한 남성이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앞서가던 남성을 다짜고짜 흉기로 찌릅니다. 남성이 쓰러지자 이번엔 여성의 얼굴 등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전 직장 동료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첫 공격 대상은 전 직장 그 동료 2명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남들을 찔렀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원한이 있던 사람은 가서 뭐 공격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갔구나 그러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연인을 막 찌르는 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노 범죄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절망 범죄라고 합니다. 전문가분들 하는 말씀이 자살하는 것과 묻지마 범죄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가 나서 찌른다기보다는 절망스러워서 그 상태에서 나를 찌르면 자살인 것이고 그게 무슨 다수를 찌르면은 묻지마 범죄가 되는. 예. 어떤 무동기 범죄는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지만은 실제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그 사람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 불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 저지르는 경우에 보통 묻지마 범죄라고 합니다. 20년 전쯤에도 여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묻지마 범죄로 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제 김영재 씨라는 분이 차를 몰고 돌진해서 여의도 광장에 있던 수십 명을 이렇게 사망케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사실들을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지만 묻지마 범죄는 아니었던 겁니다. 태어나서 경찰 조사받으면서 자기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고 합니다. 용재야, 김용재 말해봐라 이 얘기를. 관심을 어렸을 때 못 받아서. 그전에는 이제 혼자 살고 이러면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불린 거예요.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의 문제라고 봤고 한 가정의 문제라고 봤는데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당사자들을 잘 치유할 수 있고 관리하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지난 8월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60대 노부부와 30대 아들이 살던 그 평화로운 가정집에 갑자기 괴한이 들이닥칩니다. 손에 흉기를 들고 무차별적으로 이 3명을 마구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거실에 있던 65살 고모 씨를 수차례 찌르고 비명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고 씨의 아들과 부인에게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당시 이제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온몸이 피범벅이었대요. 네, 그 정도로 처참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범죄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르고 왔던 거예요. 막노동을 하던 사람이라 이날 이제 일이 없었고 비가 오니까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 술집 주인이랑 그 술값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미 20만 원을 성금을 지불하고 술을 엄청 마셨어요. 마시고 났는데 주인은 5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 그 범인은 5만 원을 나는 받아야겠다. 이거 가지고 싸움이 말다툼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걸 중재해서야 이게 해결되고 주인이 2만 원을 이제 그냥 쥐어주는 선에서 끝이 났어요. 근데 그 후에 이 범인이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거예요. 나 덤터기 있었다 여기서 못 참겠다. 그래서 주변에 슈퍼마켓에 들어갑니다. 그 2만 원을 가지고 1,250원짜리 과도를 하나 삽니다. 네. 사서 다시 그 술집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술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만취 상태가 돼서 헤매다가 다른 술집이 눈에 띄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술집이 사실은 며칠 전에 이미
또 한 번 쑥값으로 싸움이 붙은 집이었어요. 아, 잘 됐다. 오늘 잘 걸렸다.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고 마침 여주인이 혼자 있으니까 들어가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항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흉기로 찌르고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그때 마침 손님이 들어왔어요. 성폭행은 실패하고 이 손님까지 찌르고 도주를 한 뒤에 그리고 나서 그 가정집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냥 전혀 모르는 가정집을? 그렇죠. 그 가정집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 술집 여주인들은 뭐 말싸움 했다는 그런 이유라도 있는데 그 가정집은 정말 뭐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태어났냐면 이미 술이 취한 상태고 자기가 좀 졸렸나 봐요. 그러니까 파출소에 잡혀가서 난 지금 너무 졸리니 잠을 좀 재워주면 일어나서 모든 걸 다 털어놓겠다. 아주 태연하게 자기 지금 진술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경찰도 할 수 없이 유치장에서 재우고 밥까지 먹인 다음에 진술을 들었어요. 아무리 강력범이고 살인마라도 현장 검증이나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걸 다 거부했어요. 나는 어차피 사형받을 거니까 상관없다. 그 뒤에 드러난 건데 알고 보니 정가 10일범에 그 이미 그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던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난사 사건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염산 테러 사건이 그 염산 테러 사건. 얼마 전에 잘 알려진 것처럼 그 뒷얘기에 앙심을 품은 한 연인이 한 여성을 염산 테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험담을 한다고 그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서 2시간 동안 딱 숨어 있다가 그 여성이 나타나니까 폭행을 한 다음에 60% 농도의 염산을 뿌렸죠. 그래서 눈과 이 전신에 이 국소 화상을 입었는데요. 60%였으니까는 그 정도로 끝났죠. 이게 100% 농도의 염산이었으면은 거의 뭐 한 여성의 그 삶이 다 무너지는 이런 큰 사건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60%라고 해도 이게 평생 화상 자국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스티로폼을 불로 이렇게 녹이면은 점점 확 이렇게 번져가면서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염산에 의한 그 화상은 그 스티로폼이 녹아 들어간 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몸에 뿌려지게 되면요. 점차 살 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표피층뿐만이 아니라 표피층 밑에 있는 진피층까지요. 점차 며칠 동안 파고 들어갑니다. 세포 사이로 파고 들어간 염산은 길게는 며칠이 걸쳐서 계속해서 살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염산의 대인 부위는 이 녹아내리고 일그러들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범죄 유형이 날로 좀 잔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사이코패스라는 거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의학에서는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않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어떤 그 진단명이 있습니다.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그 공격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혀 미안한 게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자존심이 높습니다. 프라이드라 그러잖아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요. 유영철 같은 경우에도 마사지 하시는 여자분이 굉장히 자기를 좀 비하하는 그런 뭐 행동이나 표현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무시했다. 그 분노, 거기에 대한 분노로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형, 참지 못하는 형 이런 경우에 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해를 할 때 굉장히 쾌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살인하는 것 자체를. 유영철과 강호순이 똑같이 사이코패스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 사생 팬들도 어찌 보면 사이코패스랑 분류를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 씨라고 있는데 이분 사진이 전에 떴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요. 미용실에서 나오는데 앞에서 사생 팬들이 몰려 있다가 박유천 씨의 뺨을 때렸어요. 왜 이 사생팬이 박유천 씨를 때렸을까요? 자기 기억하라고. 네, 이유가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날 모를 텐데 내가 때리면은 볼 거 아니에요. 누가 날 때렸지 하고 그럼 내 얼굴을 기억할 거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예요. 그 JYJ 멤버 또 김재중 씨 같은 경우는 사생 팬들한테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트위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사생 팬들이 좋아서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따라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얘네들이 그 안에서 찍으면서 웃고 있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팬이 아니라 그냥 악마처럼 보였대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즐기는 거 결코 내가 좋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땐 정말 팬이 아닌 거예요. 제가 사이코패스 진단 퀴즈라는 거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인터넷에 있다면서요? 네. 당신이 아파트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자, 베란다에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막 칼로 찌르고 죽였어요. 그 순간 그 찌르는 이 범인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남자가 근데 그 당신 아파트 쪽으로 당신을 보고 손을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까딱까딱 거렸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보통 이거 아니 그냥 너 신고하면 가만 안 둬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너 딱 걸렸어.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나 또 뭐 다른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깜짝이. 너 거기서 떨어져. 그렇게 생각하시는 층수를 센 거야. 너 당장 지금 떨어져. 나 소문 들었어. 네, 정답입니다. 네, 우리 박상건 기자님. 사이코패스로 밝혀졌고요. 저도 그러면 문제를 낼까요? 네. 네. 다친 군인의 초상화가 있어요. 어디를 다쳤을까요? 손과 입. 정상. 정상이죠? 저는 안 보이는 엉치뼈와 겨드랑이. 정상, 완전 정상이세요. 저? 여기? 머리? 가슴? 한 방에 갈 수 있는 곳. 가슴. 그죠, 가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뭐가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엘리트. 그러니까 한 방에 갈 수 있는 곳. 그러면 요건 연습이었고요. 이게 진짜 강도가 딱 들어온 거예요. 칼을 들고. 그런데 강도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여자분이. 그런데 이 여자가 숨은 거예요. 자물쇠가 있지 않은 옷장에 숨은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죽였을까요? 밖에서 잠글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뭐 잠글 수 있겠죠. 뭐.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 그 이불인 줄 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리잖아요, 문이. 사이코패스라는데. 사이코패스. 전 세계 여배우 중에 컨셉을 사이코패스로 담는 친구는 이 친구가 처음일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는 죽음을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여자가 그 최대한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수민 씨가 가능성 있어요. 저런 사람 주위에서 잘 돌봐줘야 돼요. 관심 가져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토크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이런 범죄, 지금까지 들은 범죄들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정말 부탁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기자가 뽑은 지극히 주관적인 내기 콕 집어 내기! 우리 탁팀에서 최재욱 기자님. 아니 점점 무슨 매력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저분 특이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심지어 잘생겨 보이기까지 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시면 다른 분들 막 그냥 다 이렇게 딱 표정만 봐도 그냥 이렇게 바쁘셨구나 생각이 되는데 유독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한 분이 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산영화제 다녀왔어요. 이거 보세요. 기자계 일진. 소년같이 굉장히 힘이 났던. 그러면 이런 추한 꼴로 아까 계속 카메라에 잡혔다는 거예요? 기자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예, 지금 기자회견장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사람이 많아서 질문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근데 또 예지원 씨하고 약속 시간이 다 돼 와서 빨리 가서 또 아니 근데 이쪽으로 오면 안 되네. 아까 저쪽으로 갔었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헤매고 있어.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만나뵙게 되니. 일부러 저 때문에. 예, 그렇죠. 꿈꾸는 소년 같은 영화를 사랑하는 금입니다. 야 나만 봐. 밥 먹고 이제 일단 관객과에 대한 아, 관객과에 대한. 영화 많이 보셨어요? 예, 아니.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인터뷰와 좋은 기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냥 일정이 너무 바쁘고 인터뷰들 많이 했는데 인터뷰 그 한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기사를 쓰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가시. 아니 김인구 기사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와서 이렇게 혼자 먼저 와 있었네요. 여기는 저기 김인구 기자님, 저는 김인권, 우리 형님 동생 뭐 우리 기자계의 기자계의 우리 가장 큰 형님이시고 얼마 자주 만났으면 이렇게 형님이 되겠습니까? 우리 큰 형님께서 하시는 특별 기자회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 프로그램 강철대호 이상으로 대박 나기를 대박! 최재욱 기자님이 뽑은 랭킹입니다. 제목 기가 막힙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최재욱 기자님 똑같이 다시 읽어주세요. 나를 울린 여배우 베스트 3예요. 주제는요? 나를 울린 여배우 베스트 3예요. 좋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나를 너무 감격시켜서 울린 여배우도 있고 나를 좀 더 화나게 해서 울린 여배우도 있고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맞춰주시면 돼요. 이래나 저래나 울긴 우시는 거죠? 그러네요. 다 막 우시는 거죠? 먼저 3위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울린 여배우 3위는 이민정. 이쁘다. 오, 이쁘다. 예, 올해 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민정 씨 영화가 개봉될 때였었는데요. 미디어 데이가 있었어요. 미디어 데이란 게 영화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배우들이 테이블마다 돌면서 인사하고 한 잔씩 기울이면서 얘기하는 그런 행사를 말합니다. 이민정 씨가 언제 내 테이블로 오나 그 떨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남 기자들이 놔주지를 않아서 내 테이블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근데 결국 왔었어요. 그래서 와서 딱 앉아서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뭐를 닮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제 마음에는 여배우란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채씩마다 여배우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이민정 씨 집은 그 날로 그냥 문이 딱 닫히고 쫓겨났습니다. 뭐를 닮았다고 얘기했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죄송한데요. 이거를 맞추다가 본의 아니게 기분을 더 상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맞춰볼게요. 그냥 맞추기. 사람이에요? 네. 야 방을 뺐대잖아. 사람이겠냐? 아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들으면 욕 같을 수가 있는 거. 욕 같은 거? 자, 우리 하여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기회를 좀 다 줘보세요. 간단하지? 뭐요?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네. 진짜 우리. 개죠. 근데 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여튼 개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 만화에 나온 귀여운 개같이 생겼어요. 개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이 녀석. 아이고, 큰일 났다. 귀여운 개. 계속 개같이 이게 귓속을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안 좋았었는데 좀 마음을 풀게 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데요? 이병헌 씨랑 인터뷰할 때 일렀어요? 일렀어요. 이병헌 씨가 또
그 자기 여자친구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민정이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편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농담을 할 애가 아니니까 정말 최 기자님이 좋아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파트를 열었어요. 아직은. 지원. 하지원 씨는 아파트에 있어요? 아니면 나가 있어요? 지금 나가 있어요. 그 아파트 도대체 어떻게 입주해야 돼요? 하지원 씨는 그때 해운대가 1000만 넘고 그 파티하는 날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냥 당장 내보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는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좀 연락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해지면은 번호를 공유를 하거든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서 불편한가 보다 하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좀 어린 남자 기자들은 번호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히트다. 근데 또 보니까 처음엔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늙고 아저씨니까 그래 이해를 하겠다 생각했더니 이민구도 번호가 있더라고. 어떻게 알아냈어요? 저는 그냥 쉽게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그래서 왕피 쳤죠. 이제 여러분들이 상품권을 두고 맞추는 수입니다. 얼마입니까 오늘? 한채영 씨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예, 살고 계시죠. 고층 같은데. 펜트하우스인가요? 예, 그 근처입니다. 제작사, 투자사에서 연 파티였어요. 큰 규모의 파티였었는데 매니저가 한채영 씨한테 최 기자님 저기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고 한채영 씨가 나가고 난 다음에 5분 동안 정적이 있다가 주위에 영화 관계자들이랑 기자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떻게 했길래? 정답. 네. 최 기자님 저기 계시다 그래서 달려와서 꽉 한번 안아주고 나가신 거죠. 저는 이렇게 꽉 안았는데 귀에 이렇게 바람이 달려와서 뭔가 좀 색다른 아이디어. 꽉 안아줘. 많은 답을 들으셨지만 그중에 한 명만 집으세요.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정답은 누굽니까? 한 분만. 혹시 곽현아 씨? 아니, 그냥 가장 정확한 거는 김태현 씨가 처음 했던 말이 맞아요. 김태현 씨. 아니, 저는 이 채영 씨가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저분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렇게 꽉, 최 기자님하고 꽉 안아주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경기가 날 정도였어요. 재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머, 최 기자님. 저는 얼굴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나는 최재형 기자님, 그때 주변 기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좀 놀랬죠, 다. 아무리 친하다고 그래도 서로 좋아하는 걸 서로 아는 정도였었는데 그쵸. 그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예. 여배우로 산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보면서 참 외롭고 힘든 직업이에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지금 만들어지는 작품들의 다 70%는 남자 중심으로 가서 근데 할 수 있는 작품도 줄고 배우들을 좀 지켜주고 응원할 수 있는 게 또 언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저는 좀 여배우들에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정을 갖고 다가가는 거지 여배우에게 미친 그런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최재형 기자님, 대한민국의 여배우를 앞으로 지켜주십시오. 잠시 후 저 아니에요. 사회부 기자가 연태로 몰린 사건부터 나 주인공을 못할 것 같아요. 여배우가 주연을 포기해야 했던 사연은 욕탕내 행위 금지. 모두를 몸서리치게 한 사건까지
이제 마지막 주제만이 남았다. 과연 오늘의 기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2012년 9월 40TB의 음란물을 유통한 형제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불법 유통한 사건으로 용의자인 박모 씨는 3만 8천여 건의 포르노 동영상을 웹하드에 올려서 1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브리핑 후 기사를 작성하려던 기자들은 한 가지 고민에 빠지는데. 근데 아무리 기사 때문이라지만 경찰서에서 이런 거 봐도 될까요? 여기자들도 여기 여러 명 돌아다니는데. 최 기자, 우리가 뭐 보고 싶어서 보나? 우리도 뭘 알아야 기사를 쓸 거 아니야. 그러게. 여기다 들어오기 전에 우리끼리 빨리 부산. 오케이, 연습해보자. 영상을 틀자 방 안에는 심상치 않은 신음소리로 가득 차고, 여기 온다. 신호에 맞춰 빛의 속도로 정지 버튼을 누르는 최 기자. 우와, 최 기자. 아주 젊은 기자라서 손이 빨라. 민첩한데? 어? 자, 이번에 들어봐, 빨리. 반츠. 여기자의 등장으로 당황한 최 기자. 영상을 숨기려다 실수를 하고 마는데. 최 기자. 뭐야? 변태였어요? 변태 아니에요. 아우, 참. 이 사람이. 제가 보자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 아니에요. 특별 기자회견 최초 공개. 기자도 궁금한 여자들의 은밀한 사건 이야기. 최우영. 멋진 놀라운 연기. 전 일단은 상황을 먼저 정확히 설명드리면요. 우선 이제 아동 음란물 유포로 구속된 사례이기 때문에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이 무엇인지를 이제 쉽게 설명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봤던 거고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형제가 40TB 분량의 음란물을 웹하드에 공유해서 수억 원을 부당이 등을 챙긴. 실화군요, 이게 실화. 보는 사람도 걸리는 심지어 건가요? 단순 소지 자체도 처벌을 하고,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이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주인공이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좀. 근데 방금 가장 어이없는 것은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처벌이 두려운 건 아닙니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처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수사에서는 전 국민이 다 범죄자가 됩니다. 저까지는 절대로 수사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비뽑기로 해서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축구 선수와 연예인들의 결합은 종종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한 선수의 이야기인데, 이 선수가 되게 그 축구계에서 기자들 사이에 유명해진 게 뭐냐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연봉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닌데 여자 연예인들 굉장히 잘 만나요. 이 연예인도 만났다, 이 연예인도 만났다,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들려와서 이 선수의 매력은 뭔가라고 이제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 말을 굉장히 잘하고, 무엇보다 그 그라운드에서 스태미너가 늘 넘치는 그런 선수였던 거예요. 거의 90분 뛰고 90분 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어떤 에너지틱한 모습에 많은 여자 연예인들과 관계가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한번 제대로 걸리게 된 호적수를 만나는 거죠. 이제 한류 드라마에서 이제 중전 역할을 도맡아하는 그런 여배우와 만났어요. 중전은 나이가 있다는 얘긴데? 아니. 역할. 네, 역할상 이제 중전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여배우에게는 그 남자가 거의 매달린 거예요. 경기 끝나면은 지방에서 팀에 뛰는데 서울로 곧장 올라와서 만나고, 몇 달 뒤에 이 선수가 차였대요. 차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그 여배우가
그 선수와 같은 팀에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와 다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여자 연예인들 만났던 그 선수도 그 여배우한테는 거의 징검다리 역할을 그냥 한 케이스였던 건데 한마디로 뛰는 선수 위에 나는 그 여배우가 있었던 건데. 선수끼리 만난 거죠. 예. 근데 좀 더 웃긴 거는 이제 그 여배우도 당합니다. 예. 그 여배우와 헤어지고 나서 1년 뒤에 그 국가대표 선수는 이제 굉장히 재력가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국가대표 선수는 무려 3다리를 그 여배우와 다른 여자까지 3다리를. 그 여배우는 지금 결혼했어요?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중전 말고 뭐 그 이미지 캐릭터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섹시하다, 청순하다 뭐 이런. 네, 청순한까지. 네. 청순과.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 또 이 얘기 들으면 더 여러분들이 이제 혹하시는 그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최재욱 선배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여배우를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우선 여배우의 작품도 적고 또 이게 발탁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여배우 같은 경우는 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는데 자기 스스로 나 주인공을 못할 것 같아요 하고서는 반납을 했어요. 네, 이것도 방송 녹화를 정말 며칠 앞둔 상황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여배우가 자기 작품을 버릴 정도면 정말로 개인적으로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A양이 출연하는 드라마에 또 B군이 주인공으로 남자로 돼 있었는데 이 B군과 A양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과거에 교제를 했던 사이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거에 문제를 삼은 게 바로 이 A양의 남편이었어요. A양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불안한 거죠. 예, 과거의 연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극 중에서 또 연인으로 만난다는 사실이 불안하니까 이 작품에 출연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불쾌한 거지. 그렇죠. A양이 스스로 하차를 하게 된 거였죠. 그런 또 경우가 있었구나. 그 A양이라는 분이 전직 아이돌 아니었습니까? 가수 활동도 했던 분은 맞습니다. 무섭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최재욱 기자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A양이 그 마음속의 아파트에 있습니까? 없어요. 와, 아시나 보다. 어쨌든 사실 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발탁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기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거를 버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건데 그래서 이게 알려진 다음에 기자들끼리 되게 말이 많았어요. 과연 이 와중에 그 남편도 이거를 요구를 하는 게 맞는지 어느 게 맞는 건지 되게 말이 많았는데 주로 나뉘더라고요. 남자들은 나 그 꼴 못 본다. 남자 기자들은. 반면 여기자기들은 또 반대로 야 그냥 일인데 남자들은 그렇게 헤어지고 나도 마음에 두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막상 헤어지면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조은 기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남편이 하지 말라면 안 하죠. 자 그럼 이어서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김경월 기자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그 연예부 기자를 하다 보면 열애설을 본의 아니게 접할 때도 많고 그걸 기사로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실 두 분 다 아니라고 하거나 뭐 두 분 다 맞다고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애매한 게 한 분은 맞다고 그러고 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직접 제가 겪었거든요. 2번을 겪었는데 그 한 번은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의 모임에 그 이제 여자 배우분께서 커플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거를 제보를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두 분이 만나나 보다 해서 이제 매니저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때 매니저분이 그런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뭐 기사 뭐 나가는 걸로 하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선배가 그분의 열애설을 기사를 쓰신 거예요. 열애 기사를. 그래서 에이 뭐 내가 또 낙종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 분이랑 그 여자분의 열애인 거예요. 그 여자분이 이제 교묘하게 두 분을 만나신 거예요. 양다리.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또 한 번 그런 비슷한 취재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배우분은 또 이렇게 100일 파티까지 한 걸 또 어떻게 하필이면 또 그게 제 지인이 아는 곳에서 파티를 하고 있다가 그게 또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데스크가 그러면은 뭐 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썼는데 그 기사가 나가고 바로 그날 헤어지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여자분은 그 남자분은 그렇게까지 진지한 만남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특급 배우?
다 이거 카메라 불 꺼지면 다 알려주죠 누군지. 안 알려줘. 그래서 이거 끝나고 집에 가면 공무원에서 뒤져버려. 새벽에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와.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저기 진짜. 흔히 얘기하는 A급. 그냥 솔직히 주조연급은 흔히들 하세요. 얘기하는. 네. 주조연? 네. 누군지 알아요? 형 또 네. 아시는 그래. 문어발려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아 그분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진짜요?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세요. 인터넷 한번 뒤지세요. 그 이니셜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뭐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좀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이분 때문에 사실 굉장히 행복했던 그 에피소드인데요. 배우 그 송혜교 씨. 그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걸 끝내고 현빈 씨랑 같이 이제 했었잖아요. 굉장히 히트했던 드라마인데. 영화하면 배고프잖아. 난 돈이 필요하거든. 버스 아니겠네. 자요. 드라마가 잘 됐으니까 한번 인터뷰를 하자라는 식으로 계속 부탁을 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더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송혜교 씨가 이제 현빈 씨랑 사귀다가 헤어진 직후였기 때문에 이제 소속사나 아니면 홍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조건이 있다. 다른 거 다 괜찮은데 현빈이나 이런 그 결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가끔씩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그게 궁금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안 물어볼 수는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로 서로 간에 마음을 좀 트도록 노력을 한 이후에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다는 식으로 돌려서 한 5분을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거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시냐. 오히려 송혜교 씨가 흔쾌하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연예인으로서 그 공개 연애를 2번을 했는데 그 2번 한 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송혜교라는 배우는 맨날 연애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할 때가 많았다라는 식으로 약간 심경을 고백해 줬어요. 너무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서 그 해에 부산영화제에 취재를 갔었는데 많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는 포장마차촌에 가서 밤새도록 그 이제 회포를 푸는 자리들이 생깁니다. 근데 송혜교라는 배우를 그 자리에서 볼 줄은 몰랐어요. 그 제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저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때 또 한 번 마음이 더 열렸죠. 네. 그 이후로 한 또 2시간을 뭐 계속 밤이 새도록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혜교 씨가 사실은 그 술을 마시다 보면 화장실에 자주 가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 포장마차는 야외고 화장실은 저 먼 데 있으니까 공중 화장실밖에 없으니까 이제 가기가 불편했을 텐데 도저히 못 참겠는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냥 뭐 나가기는 좀 멋쩍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한테 먼저 기사님 저 화장실 좀 가야 되는데 같이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너무 서스름 없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뭐 저는 당연히 갔죠. 네, 당연히 그래서 가서 화장실 앞에 가서 혜교 씨 나올 때까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친절하셨네요. 그 순간 내가 현빈인가? 뭐 이런 생각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많이 드셨네요. 많이 드셨네요. 연타로 갑니다. 한 가지 얘기해 둘게. 저 김인구 기자가 여배우들에 대해서 내가 막 애정을 표하면 정신 차려. 너 뭐야? 맨날 그러던 사람이 그 송혜교 그때 이후에 아니 어느 날 이 컴퓨터를 보니까 바탕화면이 송혜교로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저는 에로 배우와의 인터뷰 얘기를 좋습니다. 그 김태희 씨가 한참 이제 서울대 출신 연예인으로 인기를 끌 당시에 한 에로 비디오 제작 업체에서 서울대 출신 에로 배우가 데뷔한다라고 이제 뭐 빨리 연락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갔죠. 그랬더니 먼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 사무실에서 재학 증명서를 보여주더라고요. 뭐 서울대학교 무슨 과 뭐 이렇게 인터뷰는 그날 저녁 때 이제 바로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왜냐면 에로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굉장히 사진 촬영을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의상으로 하다가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 란제리 차림으로 인터뷰를 했으니까 근데 인터뷰를 다 마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확인해봤죠. 근데 역시나 그 서울대학교 없는 과를 졸업한 걸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게 맞는데 자기가 그 나온 학교 출신 대학에 자기 나온 과를
해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서울대학교는 그 과가 없는 거였죠. 너무나 간단하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에 만났던 그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다시 하는데 굉장히 당당한 여성이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만났을 때는 뭐 펑펑 울면서 인터뷰를 하고 근데 얘기를 듣기로는 그 제작사도 속은 거였고 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미 그 한 5편인가 계약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이미 준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뭐 사기죄로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편수를 늘려가지고 뭐 5편 계약했으면 15편 정도 출연을 해가지고 서울대 출신이라 이런 얘기도 빼고 그냥 평범한 에로 배우가 된 거였죠. 그런 또 자 오늘 얘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살하는 것과 묻지마 범죄가 종이 한 장 차이. 나를 찌르면 자살인 것이고 좀 다수를 찌르면 묻지마 범죄가 되는. 이유 없이 마구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온몸이 피범벅이었대요.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요. 폭행을 한 다음에 염산을 뿌렸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전혀 미안한 게 없어요. 나 주인공을 못할 것 같아요 하고서는 B군과 A양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과거에 교제를 했던 사이인 거예요. 내가 낙종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남자 열애인 거예요. 그 선수도 그 여배우한테는 거의 징검다리 역할을 뛰는 선수에 나는 그 여배우였어요. 기자님 저 화장실 좀 가야 되는데 같이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화장실 앞에 가서 혜주 씨 나올 때까지 가방을 들고 서 있어요. 자, 좋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최우영 기자. 아무래도 이 상은 배운 연기와 동시에 더불어. 자, 축하드립니다. 네. 자, 좋아요. 좋습니다. 저희 팀이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탁팀의 승리입니다. 자, 남민석 씨 독설 준비해 주시고요. 오, 세다. 공개해 주세요. 여기다 공개하고 SNS에 한 번 더 공개해요. 알았어요. 네, 자 시작합니다. 나와 1991년 KBS 대학교제 동기 재석이 유재석. 너 인기가 한 2년, 3년 가다가 끝날 거라고 예상했던 거 다들 틀렸어. 너 굉장히 오래 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영상 편지를 쓰라 그랬어. 그리고 너는 진짜 딱 한 게 하나 있어.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잖아. 내가 볼 때는 오를 때가 있다. 넌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될 거야.